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왔는데요.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일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18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수요일까지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0도에서 1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린 가운데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5m의 높은 바람이 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4m의 거센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지병으로 숨진 60대 A씨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과 경찰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에 사는 60대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4인 조사 중 A씨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 이송 등에 참여한 경찰관 4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하루 동안 주민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151번 확진자는 사망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5번 확진자는 포항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입니다. 152, 156번 확진자는 포항 148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58번 확진자는 포항 14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확진자는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주말 사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덕군에서는 어제 서울 노원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9일 이후 2주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60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유가족 요청으로 언론사 동행 취재를 하려 했지만 포스코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취재진을 막으면서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는 하청업체 직원이 떨어진 집진 배관에는 사람이 걷기 힘든 초속 18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 앞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못 들어온다고 당신들은! 왜 못 들어가는데요?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언론사 취재를 막으면서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를 지금 막는 거니까? 몸싸움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숨진 60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 사고 조사를 위해 유가족 요청으로 포항 MBC 취재팀이 현장을 동행 취재하려 했지만 노조가 취재를 방해한 겁니다. 이거 보도 하나도 안 되게 해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줘요? 그럼 노조도 아니죠 그러면. 격한 몸싸움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취재진은 결국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유가족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남수희 포항제철소장 등 포스코 관계자들만 현장 조사에 참가했습니다. 공개된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 집진 배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배관 안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다 2차 추락했을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생각하며 유가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노웅래 의원은 보름여 만에 포스코에서 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2주 만에 4명이 죽어가는 이런 기업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확실히 만들어야 될 이유를 이 포스코라는 이 살인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노동부는 사고 현장과 유사한 제철소 내 위험시설 23곳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집진배관 안에서는 고압의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고 초속 18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에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정작 포스코 사측도 아닌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왜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를 가로막았는지 포스코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노조 하시는 분이 이거 취재라고 하는데 이걸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그럼 그게 노조입니까? 아니 그 회사예요, 노조예요?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포항 MBC 다큐멘터리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를 계기로 포스코가 지역사회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와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민들 상당수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도 포스코 15년 됩니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도 자궁 경부암이 가고 하나 또 이암 수술해갖고 와 있고 우리 동에만 또 3명이라 저쪽 동에는 2명이고.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가 방송된 이후 지역에서 포스코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포스코가 포항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포항에 거주하면서 겪은 각종 환경성 질환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포스코가 눈부신 경제 성과로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포항은 포스코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생명과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사회적 역할로서 기업 시민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황된 말장난이 아닌가. 또 포스코가 환경과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지역 상생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무마해왔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무슨 인근 주민들한테 상생한다고 그 돈 몇 푼어치 던져주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아직까지 너무나 후진적인 그런 정책들입니다. 포스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포항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 다큐가 포항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기업체들도 당연히 따라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항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포항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 2,5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 내 기업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으며 포스코 등 공단 입주기업 직원 가운데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년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 지자체에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영덕군도 영덕 해맞이 경북대종 타종식을 취소했지만 행사 취소에도 해맞이 명소 인근 숙소는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는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경우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숨은 해맞이 명소를 SNS로 홍보해 관광객들을 가능한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처럼 지방의회에도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입니다. 정책 지원 인력, 이른바 보좌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경북 도의원 숫자가 60명이니까 30명의 보좌관을 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의회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국회 사무처처럼 아예 독립된 직렬을 설치하고 선발, 보직, 징계 등 인사권 전체를 의장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광역의회에 대해서만 검토되던 이 조항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반면 지방의회별로 조례를 통해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실 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주민들의 견제 기능도 강화됩니다. 주민 감사 청구 서명 요건이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되고 이에 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은 지방의원들의 겸직 상황 공개도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인구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컸던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확정돼 포항시의 특례시 승격은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직원들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 지시를 받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교사 수당 차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 2월 구조 조정을 실시하면서 지난 5월부터 직원 300여 명에 대해 5억여 원가량의 교사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노동부 명령에 따라 올해 회계 연도인 내년 2월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으로 사실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해경은 대게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암컷 대게 수백 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33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5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대게 소매점 수족관에 암컷 대게 880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암컷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A씨가 암컷 대게를 공급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해경은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남동쪽 16km 해상에서 몸 길이 5.6m, 둘레 2.8m의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고래의 턱과 꼬리 부분에서 작은 상처가 발견됐을 뿐 고의 포획 흔적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에서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업소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지와 출입자 명부 작성, 방문객 체온 측정 관리,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지 등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커피숍 등에 적용되는데 이 미용실과 목욕탕은 운영시간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목욕탕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커피숍과 식당은 오후 1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과태료 150만 원, 2차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50명 늘어난 1,2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로당 관리와 환경 개선, 등원 도우미, 시니어 금융지원단 사업 등이며 참여 자격은 공익형은 만 65살 이상 연금 수급자, 사회 서비스형은 만 60살 이상입니다.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왔는데요.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일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18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수요일까지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0도에서 1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린 가운데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5m의 높은 바람이 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4m의 거센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